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피부의 생리 기능을 알아야 되면 천연 치료를 하는데 우리 피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피부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길래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연유를 아시면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게가 성인에 있어서 8파운드 내지는 10파운드나 되고 꽤 무겁죠? 그 다음에 그 피부를 모두 이렇게 플랫하게 쫙 펼친다면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22 스퀘어 피트. 그러면 여러분 방이 22 스퀘어, 한쪽 벽이 22 스퀘어 피트, 다른 쪽도 22 스퀘어 피트. 그래서 22 스퀘어 피트 제곱하면은 그것이 스퀘어 핏인 것입니다.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피부는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소중한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미국의 그 동전들이요, 그 중에 쿼터가 있죠. 그 쿼터는 좀 건장한 남자의 엄지손가락 한 매듭만 하겠죠? 네. 거기에 얼마나 한 많은 그 퍼실리티, 장기들이 배설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세포는 고만한 그 부위에 3 밀리언의 세포가 있고요. 한선, 땀을 흘리는 선이 100개가 있고요. 말하자면 고만한 방에 에어컨이 100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신경이 25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어떤 거는 몹시 길어서 그 모든 길이를 다 그러니까 신경의 한 토막과 또 한 토막과 또 한 토막과 그 모든 것을 연결을 해보면은요. 4야드, 한 야드는 3feet입니다. 그러니까 3, 4, 12, 12feet의 길이가 됩니다. 신경세포는 25개라 할지라도 종류는요. 촉각?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뭐가 와서 물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금방 우리가 느끼죠. 촉각,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찬 거, 그 다음에 통증, 이렇게 누를 때의 그 압축감, 이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각각 세포, 신경세포마다 한 가지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 한 세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촉각과 뜨거운 것과 찬 것과 통증과 압축을 느끼는 이것은 이 25개의 신경세포 중에서 각각 임무를 맡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참 피부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죠? 뿐입니까? 혈관이 3feet.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림프액, 이게 순환을 하고 있는 림프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아주 예민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피부는 주로 첫째로 우리 피부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죠. 우리 이 피부는요, 우리의 그 비호처럼 방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띠르륵 굴러떨어지고 주로 그렇게 쉽게 속과 겉이 서로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작용. 두 번째로는 모든 균을
예방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피부에서는 안타이박테리얼 그런 액체도 분비되어서 우리 피부는 우리 피부에 그 사람의 피부에 상주하고 있는 정상균 이외에는 다른 균이 서식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뿐인가요?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 주죠.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은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체가 우리 몸 전체 환경을 판단하면서 너무 뜨거워 몸이. 그래서 피가 너무 뜨거워. 안 되겠어. 그러면은 땀 세공을 모두 열게 하고 땀을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열을 나가게 시키고, 추우면은 모두 들창을 다 닫게 함으로써 또 몸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넷째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일이 합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기는 피부가 가장 값싸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폐에서 호흡하면서, 또 간에서 해독시킴으로써,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설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대장에서 그날그날 모든 찌꺼기와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두 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표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진피입니다. 이 표피는 혈액이 직접적으로 와 있지 않고 이제 탈락되어 가려고 증식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요 표피와 진피 사이에 벽돌층 같이 베이살셀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세포가 자라나서 이제 탈락돼 가려고 하는 것의 몇 층이 표피고, 그 밑으로는 진피가 보호되어 있는데, 그 진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들이 많이 와 있고, 림프관도 모세 림프관들이 림프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많이 와 있고, 이 진피는 우리의 면역 기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면역 기능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면역이 나빠서 그렇게 병에 잘 걸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진피에는 무엇을 분비하는 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지선, 지방을 분비하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땀을 배설시키는 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왁스, 그러니까는 왁스 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비왁스, 그 꿀벌이 그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다 꿀을 저장해주는, 거기에 꿀을 따오면은 그 천농과 같은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그 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주로 왁스 같은 아주 기름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버터도 아니고, 그러나 무엇이 접착할 수 있는 그것이 왁스인데, 이 바로 그런 세 가지의 분비하는 장기가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피지선에서는 아주 피지선에는 적은 관이 그 하나의 머리카락 같은 이 피부에 있는 그 털 옆에 그 관이 열려져 있으면서 이 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비하여 이 우리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것도 윤택하게 하고 또 피부를 아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방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뿐인가요? 요 모낭에는요 근육이 또 한 가닥이 딱 와 있고 그 근육에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축하게 하는 거, 하나는 이완하게 하는 거. 그거의 대표 기능으로서는 우리가 갑자기 춥거나 또 갑자기 무서우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경험하셨죠?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끼치면서 막 뭔가 오돌도돌한 막 그 구스범프라고 해서 그런 게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끝이 으스스하게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죠? 바로 여기에 와 있는 요 아주 적은 근육 몇 가닥이 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경이 수축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 수축은 춥거나 뭐가 으시시하고 무섭거나 또 오래 비어있던 방에 공기가 유통이 되지 않으면은 음이온은 별로 없고 양이온이 주로 많을 때 머리끝이 으스스 올라가면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귀신이 아니고 공기 가운데 양이온이 많이 있고 썩은 공기, 죽은 공기, 먼지가 많은 공기 이래가지고 우리의 이 머리카락은 안테나입니다. 이 공기 중에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다 감지하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 피지선이 막히면 바로 여드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물론 음식 가운데 나쁜 기름을 먹지 않는 것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는 피부를 아주 청결하게 하고 또 과식함으로써 혈액 순환이 막히면 이런 그 피지선의 피부를 향한 순환이나 한선, 땀샘의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물론 한창 때에 지방의 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부과 의사가 주로 첫 번에 말하기를 하루 3번 혹은 5번씩 비누칠을 아주 하면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씻으라고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고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OX 괴지, 이 괴지선 여기에는 요 귀 속에 피부가 거기 있는데요. 그거는 외이가 있고 내이가 있습니다. 요 외이에서 바로 이 괴지선에서 왁스가 분비되는데 이것은 아주 끈적끈적한 기름으로서 바로 괴지입니다. 왜 이것이 분비되느냐? 어떤 사람은 젖은 귀지가 있고 마른 귀지가 있죠. 외부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이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딱 붙어서 접착제입니다. 트랩을 합니다. 잡습니다. 그래서 중위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자상하고 섬세하게 우리 몸을 만들으셨는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주 통쾌하고 내 마음 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선, 땀샘입니다. 이 땀샘이 아까 요 코인, 쿼터만한 그 지역에 전체적인 모든 세포를 합하면은 한 3 밀리언이 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이 한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에어 컨디션과 같은 일을 하는 이 한선이 몇 개나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밀리언, 그러니까는 2 밀리언이면 200만이죠. 200만 개의 에어컨이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땀을 흘리면은요,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피부에서 조금씩 촉촉하게 그저 흐르는 그런 거를 insensible perspi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얼만큼 분비되느냐면 24시간 동안에 1 파인트, 그러면 16온스니까 A란스 컵으로 2이죠. 1 파인트가 분비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루 땀은 그날 별로 흘리지 않은 것 같은 러닝 셔츠, 목자 흰색의 목자 러닝 셔츠 하고 새로 입으려고 하는 거를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시면은요, 하루 입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은 세단타리 워크, 사무 일을 보시는 그런 분의 경우입니다. 묵직하고요, 새로 입어야 할 것은 아주 가뿐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에는 무엇가 함유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면 무슨 맛을 느끼셨습니까? 짠맛을 느끼셨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소금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단백질을 소화 처리할 때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요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산가스지요. 그 다음에 산, 이런 것들이 주로 땀샘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굉장히 더운 날, 그리고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에어컨이 있지 않으면 숨이 막 헐떡거릴 정도의 그런 더운 날, 혹은 세찬 운동을 컨스트럭션 워커나 뭐 아니면은 노동자가 뭐 땅을 파거나 막 노를 젓거나 할 때 그냥 땀이 구슬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질 경우에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얼만큼의 땀을 흘릴 수 있느냐 하면요, 5 gallon 하루에. 엄청나죠. 만일 이렇게 될 적, 이러한 현저한 발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뇌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 몸 전체 환경을 조절하면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나게도 하고 땀을 그치게도 하고 하는 것을 무선 전신을 하여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적에는 무엇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많이 잡수셔야 되겠죠? 그러나 염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천연 그대로의 샐러리는 천연염분이 많습니다. 샐러리 주스를 먹는다든가 하면서 그 열을 많이 당해서 기운이 빠지는 그런 때에 치료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 수분이 충분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폐물이 쉽게 피부를 통해서 배설이 되지 못하고 저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폐나 간이나 신장이 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분의 부담을 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아니면 땀을 흘리는지도 잘 모르지만 매일같이 속옷을 흰색의 목자, 특별히 흰색의 목자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지 아니하면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또 입거나 아니면 그대로 말려버리고
목욕도 자주 안 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비된 노폐물이 수분기는 날아가고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이런 세공 혹은 기공,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제3의 폐처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노폐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탄산가스가 물에 살짝 용해되어서 배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체로서 폐로만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도 땀으로도 배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많은 기공들이 막히면 우리가 왠지 여러분 어떤 때 여의치 않아서 며칠 샤워를 못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몸이 뭔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옷을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실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샤워,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세공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만큼 노폐물이 생명의 장기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을 목욕을 적어도 해야 하는지, 적어도 2번은 전신 목욕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으시고, 가벼운 스펀지로 마사지를 한다든가 샤워를 하신다든가 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은 더욱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냉수욕을 감당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신 분은 냉수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 그다음에 점점 온도를 내려서 하시면은 추운 겨울에도 냉수 목욕을 하면은 그만큼 이 피부의 그 신축성이 좋아지고 활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생동력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그런, 그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에 몹시 추위를 느끼시는 분은 2가지, 그래서 옷을 자꾸 껴입고 아유 저하고 오그라드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은요, 밖에서 운동을 해서 활기차게 하시는 것과 피부를 냉수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마사지를 한다든가, 마사지를 수건을 촉촉하게 짜가지고 수건 마사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솔이요, 나무의 뿌리로 만든 솔이 있습니다. 그 솔로 마사지를 하신다든가 해서 우리 몸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이 피부에 탄력이 좋고 신축성이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들고 날 수 있으면은 감기 같은 거는 뭐 걱정도 할 거 없이 우리 몸 자체가 열을 발산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으시시하고 추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과 목욕과 탄력을 주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발을 쓰시는 것은요, 머리를 뜨겁게 하고 피가 머리로 많이 몰리고 해서 뇌에 충혈이 생기며 머리카락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급하고 할 때 유사시에 잠깐은 하지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건강에, 특히 뇌신경 건강에 좋지 아니합니다. 온수욕은요, 이 모든 피부의 세공을 열어주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온 전신에 고루롭게 하는 일을 돕습니다. 옷을 자꾸 으시시하고 추워서 껴입으시려고 하시는 분은요, 적당히는 껴입을 수 있으시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몸이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옷을 자꾸 껴입는 그런 습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하면은 피부의 온갖 질환과 발진과 관절통과 이런 피부 질환에는 약품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이 카스메틱은 절대로 화장하고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는 더더욱 화장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급히 볼 일을 마치시면은 반드시 부드러운 거즈에다가 비누칠을 해서 마사지를 하면서 싹 미지근한 물에 씻고, 나중에 더운 물로 씻고 또 한 번 더 마사지 하시고, 또 기름으로 마사지해서 피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화장품을 깨끗이 뽑아버리는 것이 피부 건강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만 화장을 가지고 입고 있으신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오랜 장시간 그렇게 화장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화장품에 수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더웠거나 땀이 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어 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은 있다 할지라도 수은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름을 사용했느냐도 관건이고요. 자관 화장품은 필요시 꼭 부득이해서 잠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사용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인의 유방도 땀샘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호르몬의 신진대사와 그 목적과 필요를 달리하면서 달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인 참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산모가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하여 더운 국을 먹고 더운 물을 먹고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덥게 하면서 땀이 촉촉하게 나면서 초유가 돌아서 깐난쟁이를 먹일 수 있도록 하셨죠. 참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의 젖이 돌아서 그 수유를 할 수 있게끔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호르몬 신진대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이 하나님이 참 어린 것들을 건사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 손톱 있죠. 이 손톱도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이것이 다 우리의 피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섬세하며 잘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공부할 때에 잠이 오기는커녕 눈이 더 샛별 같아졌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늘 감사 찬송하면서 제가 의과 공부를 한 기억이 다시 여러분에게 간단한 부분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전하려고 공부하면서 다시 옛 일을 기억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